네, 안녕하세요. 지연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4월 6일 일요일 4시 지금 12분이고요. 낮에 친구 결혼식 잠깐 갔다가 이렇게 고소장 쓸 게 있어서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게 보이스피싱 와서 한번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평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전날에 좀 야근하고 아침에 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010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받았는데 갑자기 뭐 우체국 그 등기관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 지연아 씨 맞으시죠? 이러면서 받을 서류가 있으니까 어, 우체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없어서 폐문부제로 송달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소장이 송달되고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세 차례 정도 송달이 되고 집에 없어서 폐문부제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작게 스티커를 붙여둬요. 우체국에 와서 직접 찾아가라. 어느 지방 법원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왔나 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없을 때 폐문부제로 송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 어느 법원에서 온 거냐고 했더니 서울지방법원에서 왔대요. 여기서도 조금 이상함을 느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 뭐 어디 법원에서 왔나 보다. 등기관님이시니까 정확한 법원 명칭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혹시 전자송달로 받고 싶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송달 뭐 가능하면은 해달라. 제가 실제로 뭐 다른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을 해주셔서 따로 집에 등기가 안 오게 저희가 도와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자송달 가능하면은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어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상한 숫자들을 이렇게 뭐 검색을 하래요. 뭐 146에 뭐 어쩌고 저쩌고를 뭐 눌러봐라. 그래서 눌러서 들어갔더니 이제 저를 구속한다는 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직접 뭐 의뢰인 분들하고 갔을 때 받아본 적도 있고 직접 여러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형식이 너무 웃기게 생긴 거예요. 일단 서울지방법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희는 보통 서울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 서울동부, 북부, 남부 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지방법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지방법원 그리고 제가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저를, 그리고 제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저를 구속하겠다는 그런 구속영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매매 특별법으로 지금 구속영장 나온 거냐 이랬더니 맞다, 지금 당신 통장 다 압류됐고 통장 사용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제가 지금 구속영장 나와서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위에 서울지방법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중앙이에요 어디예요 이랬더니 중앙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뭐 등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쪽에 계신 거예요? 이랬죠. 했더니 저는 뭐 서울중앙 뭐 지방법원 검찰청 소속 뭐 사무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뭐 우체국 뭐 이런 등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체국에서 관할하는 등기관하고 검찰에서 일을 하는 사무관님은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사실 우체국 등기관께서는 등기로 계속 발송하는 일을 하시고 송달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검사님 밑에 있는 그런 사무관님들은 이제 검사님의 그런 사무 처리를 돕고 직접 사건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체국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등기관이세요? 이 검찰 뭐 사무관님이신 거예요? 이랬더니 사무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무관님이라고 검찰청 사무관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지방검찰청의 사무관님이신 거예요? 했더니 저한테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아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무슨 일일까 뭐 재밌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저한테 막 지금부터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말면서 본인 통장 뭐 우리은행 통장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너무 괘씸해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니 저기 사무관님 지금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실에 계신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검사님 이름을 제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연락할 때는 아 뭐 어느 검사님실이죠. 뭐 검사님한테 뭐 조사 일정 조율하기 위해 연락드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무관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근데 본인이 어느 검사님실의 소속인지도 모르는 사무관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정말 행정만 처리하는 행정 뭐 사무관님이시라면 뭐 민원실의 사무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점점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변호사인데 지금 뭐 이런 압수영장 이런 구속영장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대체 어느 소속이신 거예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검사님 어느 검사님실에 계시냐고요? 이랬더니 제가 검사님 이름은 확인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처음에 저도 그 구속영장을 봤을 때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뭐 어떻게 안 건지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사실 뭐 대학생 리포트 같은 형식의 그런 압수영장, 구속영장의 형식은 갖췄어요. 그리고 서울지방법원은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처럼 법률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인지 서부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지 그냥 서울지방이라고 하면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다. 그 제가 뭐 이렇게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구속영장 그리고 내 통장이 압류된 그런 자료 그리고 뭐 제가 뭐 실제로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거나 뭐 어떤 죄의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단 캡처를 해뒀는데 이거를 실제로 다른 일반인 분들이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보면은 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도 뭐 대학교 때 순수하던 시절에 이런 걸 봤으면은 되게 긴장하고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봤는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고 추가로 어쨌든 그 사람을 속여서 돈을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사 속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남의 인생을 잘못되게 하려는 그 심보가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고를 해야겠다 이러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때 뭐 출근 준비하고 바쁘고 하니까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 저한테 금전 피해가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전 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사실 다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통화 중이라고 계속 나와서 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통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이 보이스피싱이란 게 너무 잡기도 어렵고 다들 뭐 계속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전화를 거니까 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또 다른 상담 글귀 같은 거를 이제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다른 동료 변호사님이 저한테 보이스피싱 상담글을 보내주셨는데 저랑 똑같이 완전 같은 날에 저랑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도 성매매 특별법 뭐 위반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실제로 어떤 야한 동영상이나 성인물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다 실토를 한 거죠.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아, 제가 사실은
성인물을 구입한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사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성인물을 구입했냐, 성적 취향이 어떻게 되시냐, 뭐 이런 것까지 진짜 조사를 하듯이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뭐 진짜로 진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이게 문제될 수 있냐 이런 취지로 상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굳이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거죠. 뭐 금전적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적어두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을 이제는 발전해서 구속영장까지 만들더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전화해서 이렇게 신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은 공식 번호가 있고 그리고 뭐 따로 공식 번호를 통해서 내가 전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 게 좋지. 그냥 다짜고짜 수사기관이라고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한다던가 뭐 자기 정보를 달라던가라고 하는 것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수사관님들이 정말 전화를 했는데 의심스러워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 공식적인 번호를 통해서 다시 나한테 전화를 달라 아니면 내가 해당 경찰에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화를 받아서 아무리 구속영장을 캡처를 받았다고 한들 지금 당장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떳떳하면 뭐 그런 거는 사실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 좀 아침에 잠결에 당황하긴 했어요. 제 뭐 주민번호나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뭐 형식이 웃기게 생겨가지고 되게 넘어가지 않고 한 건데 충분히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설사 이제 당하시다고 하더라도 자기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범들이 진짜 저는 왜 그렇게 고의로 하시는 분들 정말 뭐 모르는 채로 수거책으로 알바 갔다가 이렇게 어, 되게 안타깝게 부주의하게 무지하게 이렇게 해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고의로 전화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는 정말 정말 저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은 빨리 변호사를 상담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피해 금액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